안녕하십니까. 종합시대 마크는 저자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 번안 합시 장중주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서화문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 서화문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본 적은 따로 없습니다. 그래서 그렇긴 해도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이제 주변 국가에서는 이 서화 문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이미 서화 문자를 이렇게 이제 글자에 대한 해독이 다 끝나고 또 그거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굉장히 뛰어나게 발전을 했습니다. 이제 그런 과학 기술이 진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안타깝게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인용할 수 있는 고전의 작품을 볼 수가 없었다가 따로 이제 번안 합시 장중주를 언뜻 보게 되었는데 워낙 판본이 흐리다 보니까 이 책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. 그러다가 최근에 좀 깨끗한 판본을 좀 얻을 수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또 현대 과학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글자를 찾아보니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. 학자들이 또 그만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작품은 이 서화 사람인 이 골릉무제 선생님께서 이 서하 인종 건우 21년 1190년에 이렇게 이 편사 간행된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오래된 작품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이게 발견이 되고 또 이 작품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또 연구가 활발해진 게 또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또 그것과 더불어서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단어를 많이 이제 소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천진의 그런 삼재를 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더 고배해서 이렇게 구료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이 414조로 만든 상당히 훌륭한 작품입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현대 과학기술이 밝혀놓은 그런 이 글자들을 따로따로 공부하다 보면 좀 지겨운 감이 좀 있고 잘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작품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이 서화 문자를 익히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자 일단은 이제 이 작품에 이 서문이 나옵니다만 이제 서문까지 풀리기에는 아직 우리 실력이 좀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제목만 이렇게 이 서화 문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번안 합시 장중주를 이렇게 서화 문자로 표기를 했고 이런 글자가 서화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글자를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또 글자의 원리와 또 발음을 또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천체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상중하로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천체에 관한 내용 중에 이렇게 이 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천체상을 이렇게 이 서화문자로 표기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본래 작품은 이제 세로지만 좀 보기 좋게 가로로 꾸며봤습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글자가 이렇게 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서문자에 대해서 이제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좀 흥미를 가지면서 차츰차츰 그 원리를 깨달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실담자 이 서화 문자가 훨씬 더 재밌으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이 작품에 들어가겠습니다. 천체상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작품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 구현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
자, 본래의 작품에는 이제 이렇게 이 두 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순서가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작품의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이렇게 이제 여기 이 서화 문자가 중요하겠죠. 이 서화 문자는 한자로는 이렇게 뜻이 되겠습니다. 이런 뜻이 하늘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하늘천에 대한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여기에 있는 이 글자는 이제 건의 하늘 건의 글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이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 글자가 서화 문자가 있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서 작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예,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한자가 이제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한자는 이제 우리 음가로는 이제 몰작입니다만 이제 실제로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 두 글자의 서화 문자에 대한 음을 여기다가 달아준 겁니다. 한자로 음을 이제 표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서화 문자의 음이 이제 우리 음가로는 몰이지만 이 실제의 이제 음가는 이렇게 모와 이 미 아니면 마이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 그 음을 밝혀줬습니다. 그리고 이 문자표에서 보면은 이제 이 3513번에서 이 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서화 문자는 또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부수,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수를 가지고 글자를 찾으면은 글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자처럼 쓰다 보면은 이 또 획이 또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자, 이렇게 쓰겠죠. 따라서 쓰면 됩니다. 이렇게 따라서 쓰면은 저절로 그 획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부수를 찾고 또 그 획수에 따라서 글자를 찾다 보면은 이제 글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글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3513번에서 글자를 찾으면은 이제 그 글자 이제 그 발음이 이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한자로도 이제 그 발음을 이렇게 표기한 것까지 이미 학자들이 다 밝혀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제 이 글자는 이제 이렇게 3950번에서 이 글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글자의 이 부수는 이제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 부수가 되겠습니다.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이 부분이 부수가 됩니다. 그래서 그 부수의 원리를 이제 명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자꾸 보다 보면은 그 부수의 원리를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 정묘하게 만든 그 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서화 문자나 거라 문자나 여지 문자에 비하면은 훨씬 더 글자도 많고 그 정교함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 있는 이 부수를 찾아서 오른쪽에 있는 그 글자의 획수를 찾아서 글자를 찾다 보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우리의 음가로는 이 글자가 자디지만 실제의 그 음가의 표기는 학자들이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알파벳 표기가 상당히 뭐 어렵긴 해도 아마도 이제 그 지금의 이제 중국의 음가에 그 자기 음가가 있겠죠. 그 음가에 이제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
추라든지 이렇게 추, 아무튼 이 우리 음가는 작입니다만 이렇게 음가를 좀 비교하면서 알파벳을 보시면 되겠고요.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면서 한자가 쉬운 것은 이제 우리의 발음으로 그 한자를 외우면 되니까 쉽습니다만 이제 서화의 그 문자의 발음은 또 우리 음가랑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좀 음가가 좀 어렵습니다만 또 차츰차츰 공부하다 보면은 또 번호로도 공부하고 붓으로도 공부하고 일단 거기 나온 한자의 그 음을 이제 일단 우리 음으로도 공부를 하면서 또 실제 음을 또 공부하게 되면은 또 문자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여기 이제 가장 또 왼쪽에 있는 이 서문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제 하늘천 우리의 음가의 하늘천 이 발음에 대한 이 발음을 이제 서문자로 표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천에 대한 우리 음가로는 천입니다만 이제 하늘천에 대한 그 음가에 해당되는 그 서문자를 이렇게 표기했다 보시면 되겠고요. 이 문자표에서 보면은 1234번에서 이 글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글자를 찾으면은 이제 그 발음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발음이 상당히 어떻게 발음을 할지 모를 정도로 좀 어렵게 표기가 되는데요. 이 텐으로 이제 발음이 또 된다 보니까 또 다른 음가의 표기는 이렇게 이제 텐으로도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텐과 이렇게 t의 그런 t 그런 발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학자들이 밝힌 발음의 그 기원은 이렇게 표기가 됐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. 아무튼 이 글자는 이제 하늘천의 뜻이 아니라 하늘천에 대한 그 음가를 사문자로 표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이 한 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글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건에 대한 우리 음가로 건에 대한 그 음가를 이렇게 서문자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위의 글자는 여기에 이제 글자가 부수가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서 그 획수를 한자처럼 찾으면 쉽게 그 글자를 익힐 수가 있는 겁니다. 훨씬 한자보다도 쓰기가 쉽습니다. 우리가 손으로 써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현대과학기술 이용을 해서 또 이렇게 구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문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자 아래의 글자는 이제 여기가 부수가 되겠습니다. 여기에 글자가 부수가 되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써가면서 그 획수를 찾으면 됩니다. 그리고 문자표에서 보면은 2178번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음가는 한자로 이제 건에 대한 글자가 되고 이렇게 이제 이 카이와 또 이렇게 칸으로 이제 발음이 되었습니다. 우리 음가는 건이고 여기서 음가는 이제 칸으로 이렇게 음가를 써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또 한 줄이 이렇게 이 풀이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당시 그 시절에도 이렇게 이 학문을 정교하게 공부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서문자가 한 6천자 정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다고 보면 많지만 한자의 몇만 자보다는 적다 보니까 또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은 또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또 아직 알려져 있지 않는 많은 사의 고전 작품이 많습니다. 또 그것들을 찾아서 현대 과학 기술을 이용하고 또 선학들이 공부하는 많은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작품을 또 공부하다 보면은 학문의 세계가 한층 더 밝아지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